다음 뉴스입니다. 요즘 다문화 가정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세계 여러 나라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와 같은 동양 문화를 가진 일본, 중국에 관한 문화가 세계 각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 나라의 특징에 드러나 있는 식사예절부터 같은 의미를 지녔지만 비슷하면서도 다른 추석 문화까지. 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혁 기자입니다. 중국, 일본, 우리나라 인사말과 식사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먼저 인사말에서는 중국에서는 아는 사람끼리 인사할 때 니하오마라고 인사하며 시간대별로 아침, 점심, 저녁 인사가 각각 다른데 아침에는 짜오샤하오, 점심에는 종우하오, 저녁에는 완샹하오라며 인사합니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인사가 각각 다른데 아침에는 오하요 고자이마스, 점심에는 건니치와, 저녁에는 건방아라고 하며 양손을 모으고 허리를 굽히면서 인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안녕하세요라고 하며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식사 방법도 각각 다른데 중국에서는 밥그릇을 들며 젓가락으로 밥을 먹고 국을 먹을 때는 주로 숟가락으로 국을 터 먹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밥과 국과 반찬들을 다 넣고 향이 올려놓고 식사를 하는데 각자 반찬 그릇을 따로 씁니다. 밥을 먹을 때는 그릇을 손에 들고 젓가락을 사용하며 먹는데 국을 먹을 때는 그릇에 입을 대고 국물을 마십니다. 우리나라와 이웃나라의 추석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문화와 풍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를 추석 이름으로 다르게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추석은 음력 8월 15일, 중국의 중추정을도 우리도 음력 8월 15일로 우리와 같습니다. 일본의 오봉은 양력 8월 15일, 러시아의 성 미트 우리나라와 이웃나라의 추석도 각각 비슷하면서도 다른 문화와 풍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를 추석이라 부르지만 중국은 중추절로, 일본은 오봉으로, 러시아는 성드리미트리 토요일이라는 중국의 이름으로 각각 다르게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추석은 음력 8월 15일, 중국의 중추절도 음력 8월 15일로 우리와 같습니다. 일본의 오봉은 양력 8월 15일, 러시아의 성드리미트리 토요일은 양력 11월 8월 직전 토요일로 이름뿐만 아니라 시기도 우리나라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추석에 할애와 성묘를 지내고 중국에는 달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일본과 러시아에는 우리와 같이 제사와 성묘를 지내고 러시아에는 성묘를 하며 추석을 보냅니다. 우리나라에는 송편을 먹으며 달맞이와 강황술래 등을 하고 중국에는 월병을 먹으며 달맞이와 등요리를 합니다. 일본에는 채소를 위주로 한 음식을 먹으며 봉오놀이를 하고 러시아에서는 핵곡식이나 핵과일로 만든 음식을 먹고 다른 나라와 조금 다르게 즐기는 놀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혁 기자의 보도였습니다.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웃나라에서 생산된 물건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웃나라에서 만든 물건의 수입이 늘어날 뿐더러 우리나라에서도 물건을 만들어 이웃나라에 많이 수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송 기자의 보도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와 이웃나라 사이의 교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에 유학 오는 유학생들이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해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오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러시아의 이웃나라와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교류하고 있습니다. 관광부 직원의 인터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쇼핑과 오락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70% 정도이고 이런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러시아 관광객 수는 주로 가족 단위로 놀러 오는데 놀이공원, 물놀이장, 스키 장비에 머물며 여행을 즐깁니다.
특히 러시아의 기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적당히 추운 우리나라 스키를 즐기러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2017년에 중국인 관광객 수와 일본인 관광객 수가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2017년에는 중국인 관광객은 31.3%이고 일본인 관광객 수는 17.3%입니다. 그리고 기타 51.4%로 중국인과 일본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많이 찾아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는 관계라는 개념 아래에서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때론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사람 대 사람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작고 사소한 문제도 있지만 나라 대 나라 사이에서 서로 협력하여 해결해야 하는 큰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웃나라와 함께 협력해야 할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혁 기자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웃나라와 협력이 필요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큰 문제는 황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황사란 몽골 경계에 있는 건조지대에서부터 부는 바람을 타고 중국, 우리나라, 일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누런 먼지를 말합니다. 황사 발생 기간 한 사람이 흡입하는 먼지의 양은 평상시 3배로 중금속 성분까지 많아진다고 합니다. 황사는 지구온난화를 영향으로 지하수, 호수, 강이 말라 사막이 늘어나면서 황사가 발생하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점점 늘어나자 우리나라, 중국, 일본의 각 환경장관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삭막한 땅으로 배치되어 있는 황사 피해 장소에 잘 자라는 미루나무, 사막보들 묘목을 심어 숲을 이루게 하는 녹색 장성 건설 사업도 시작되었다 합니다. 이 사업은 한중 협력 사업으로 확대되어 지금도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상 혁 기자였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이웃나라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협력 관계를 맺고 있기도 하지만 때론 서로 의견이 대립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서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웃나라와 서로 간의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웃나라의 갈등 중 역사 문제, 영해 문제 등이 있는데 일본과 중국은 이러한 갈등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 속합니다. 일본의 갈등 중 우리 정부는 일본의 장관들과 정치인들이 지속적으로 야스쿠니 유폐를 두고 제사를 지내는 곳을 참배를 이어가고 있는데 심각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중국은 역사 갈등과 영해 갈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역사 갈등에는 고구려의 역사 갈등이 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는 고구려는 현재 중국의 영토에 있으니 고구려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이라 라며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은 고구려의 땅의 일부를 현재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해 문제에서는 중국이 우리 영해를 침범하여 불법어업을 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불법어업의 방식은 두 개의 배의 그물을 연달아해 저 바닥까지 싹 들어가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업종사들은 취업까지 놔주는데 중국 불법어업 종사들은 취업까지 잡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서 기자였습니다.